오늘은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정말 꼭 나눠야 할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바로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특정 부모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점점 흔하게 들리는 이야기이고, 어쩌면 스스로도 그 길을 모르고 걷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는 소리가 자주 들리죠. 그런데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부모가 자식을 밀어낸 건 아닌지, 자식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자식이 철이 없거나 무책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결국 멀어지게 만든 경우도 많다는 거죠. 부모-자식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매일 다시 쌓아가야 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부모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또는 반복되는 행동이 자식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쌓이게 하고 결국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차갑지? 하고 느끼는 순간 이미 거리는 많이 벌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외면받고 멀어지는 부모들이 자주 빠지는 9가지의 함정과 그 속에 담긴 진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해요. 그리고 단순히 문제만 짚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더 따뜻하고 가까운 부모-자식 사이가 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졌거나 자식이 왜 이렇게 나에게 무심한지 답답하셨던 분들께는 오늘 이야기가 작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볼게요. 첫째,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통제하려 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챙기고 조언도 하고 싶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은 자신의 삶을 꾸리고 싶어하고 부모의 간섭이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의 가정사에 시시콜콜 참견하거나 손주 교육 방식까지 일일이 지적하는 경우, 자식이 직장이나 이직 문제로 고민할 때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해주는 경우, 혹은 자식의 배우자를 자꾸 평가하거나 흠잡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말수가 줄고 속마음을 감추게 됩니다. 마음을 닫게 되면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그래도 부모 말인데 하며 참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감이 쌓이죠. 결국 부모 앞에서는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삶에 개입하려는 마음은 결국 사랑에서 나오지만, 그 표현 방식이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이면 결국 그 사랑이 상처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자식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조언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응원하고 지켜봐주는 태도가 자식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신뢰로 표현될 때 더 깊이 전해진답니다. 둘째, 자식에게 내가 널 위해 다 희생했다는 말을 반복할 때 부모의 헌신은 물론 고맙고 위대하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그걸 끊임없이 듣고 있으면 감사보다는 부담이나 죄책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릴 땐 몰라도 성인이 된 이후까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오히려 정서적 거리감이 커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쳤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내 나이 땐 더 힘들었어라며 위로가 아닌 비교로 반응하는 경우, 혹은 자식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건 나한텐 너무 섭섭한 일이야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말들은 처음엔 고마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점점 너 때문에 내가 희생했다는 압박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자식 입장에선 마치 자신의 존재가 부모 인생을 망쳤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모와의 대화 자체가 꺼려지고 자존감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부모가 말하는 희생이 자식에게는 한 번도 요청된 적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식들은 이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걸 다시 언급할 때마다 죄의식만 커지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과거의 헌신은 자식의 부담이 아니라 응원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땐 힘들었지만 너 덕분에 잘 살아냈다는 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훨씬 따뜻하게 전달돼요.
그리고 부모의 헌신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한 밑거름이었을 뿐 그 대가로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려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감사는 자발적일 때 더 진심이고 오래갑니다. 희생의 기억을 감정의 빚으로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셋째, 자식을 자신의 외로움이나 감정의 해소 창구로 삼을 때 나이가 들면 친구도 줄고 대화 상대도 줄면서 자식에게 모든 감정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자식도 바쁘고 자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거나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너 왜 이렇게 소홀하니라고 서운해하는 경우, 자식이 바쁘다고 해도 나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니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혹은 혼자 있는 외로움을 자식이 당연히 채워줘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수록 자식은 마음이 더 멀어지고 연락조차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자식이 아닌 내 삶 안에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취미, 친구, 동호회, 운동, 봉사활동처럼 나만의 시간과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훨씬 도움이 돼요. 자식은 나를 지지해주는 존재이지 내 감정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넷째,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늘 자신의 방식을 고집할 때, 자식이 자신의 길을 선택했는데도 부모가 자신의 방식이나 기준을 계속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널 위해서야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자식 입장에선 그 말이 꼭 사랑처럼 느껴지진 않죠. 예를 들어 자식이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 위험해, 안정적인 게 최고야라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경우, 연애나 결혼 문제에서도 그런 사람은 안 돼, 우리랑 안 맞아라며 외모나 직업, 출신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자식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있는 데나 잘 다녀라며 의욕을 꺾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땐 자식은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는 실망, 또 하나는 죄책감이죠. 왜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서운함과 동시에 내가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하려는 건가 하는 미안함이 뒤섞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반복되면 결국 부모에게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자식이 선택한 길에 무조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선택의 배경과 의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는 거니? 라고 묻고 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게 돼요. 자신의 방식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식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일 수 있어요. 다섯째, 자식의 배우자나 손주 교육에 간섭할 때,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큰 법이에요. 그런데 그 도움의 방식이 간섭으로 느껴질 때 자식은 그 마음을 고마워하면서도 점점 거리 두기를 시작하죠. 예를 들어 손주에게 어떤 옷을 입혀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하는 경우, 자식 부부가 다툰 걸 알게 되면 내가 잘못한 거야, 그 집 식구들 원래 그래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 혹은 자식의 배우자를 평가하거나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서운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말들과 행동은 처음엔 도와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내 가정을 흔드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자식은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결국엔 둘 중 하나를 피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자식 부부의 삶에 대해 조언을 하기보다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좀 다르지만 너희 방식대로 해보렴이라고 말해주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신뢰가 됩니다. 손주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방식을 강요하기보다 새로운 시대의 방법을 함께 배워가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섯째, 지나치게 조건부 사랑을 주는 경우,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야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하면 사랑받고 저렇게 하면 외면당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자식들도 있어요. 이건 부모가 의도하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으로 충분히 그렇게 전달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자식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아끼거나 차갑게 대하는 경우, 자식의 선택이 부모 뜻에 맞지 않으면 며칠간 연락도 끊고 삐져있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혹은 자식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니라며 큰 실망을 드러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조건부 사랑은 자식에게 엄청난 감정적 압박이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느끼게 되면 자식은 진짜 자신을 부모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부모 앞에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마음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바람직한 방법은 자식의 선택이나 실수에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너를 믿고 사랑한다는 말을 가끔 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가깝게 느끼게 돼요. 비판보다 신뢰가, 실망보다 응원이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일곱째, 자식의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심코 요구할 때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길 바라요.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가족 외에도 직장, 친구, 배우자, 자녀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고 시간은 언제나 빠듯하죠.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의 시간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게 되면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자식이 출근 준비로 분주한 아침 시간에 장문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려는 경우, 자식이 주말 약속이 있다는데도 내가 더 중요하지 그 사람들보다라며 불쾌해하는 경우, 혹은 자식이 휴가를 내면 당연히 부모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계획을 짜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자식은 내 시간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칫하면 부모와의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감정적으로 피로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지죠. 바람직한 방법은 자식의 일정을 존중해주고 여유 있을 때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한하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시간 괜찮을 때 보자. 너 바쁜 거 아니면 전화해도 될까? 이런 말 한마디에 자식은 내 시간을 이해해주는구나 하고 마음이 열리게 돼요. 관계는 배려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여덟째, 감정 표현 없이 묵묵한 태도로 일관할 때 우리 부모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죠.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밥을 차려주는 걸로 걱정된다는 말 대신 잘해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즘 자식 세대는 말로 하는 표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고민을 털어놔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내가 판단해라며 거리를 두는 경우,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고 마음이 힘들다고 털어놔도 다 그런 거야라며 무심하게 넘기는 경우, 혹은 자식이 좋은 소식을 전해도 칭찬 한마디 없이 그래 계속 열심히 해만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나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돼요. 감정은 전해지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바람직한 방법은 수고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많이 힘들었겠다 같은 짧은 말이라도 자주 건네는 거예요. 말은 익숙하지 않아도 자꾸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훨씬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침묵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가깝게 해줘요. 아홉째, 자신의 노후를 자식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있는 건 내가 늙어서 의지하려고 그런 거지라고 말하곤 하세요. 물론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의무처럼 느껴지거나 강요된다면 자식에게는 감정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중에 내가 나 책임져야지, 집 하나쯤은 내가 해줘야지라는 말을 농담처럼 자주 하는 경우, 부모 스스로 건강관리나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자식에게 나는 너만 믿는다고 반복하는 경우,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병간호에 대해 미리 상의 없이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기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수록 자식은 점점 자신이 부모의 보험처럼 여겨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마음을 닫거나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노후는 자식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준비로 시작된다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건 사랑의 표현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걸 부모가 먼저 인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도 힘들 텐데 내가 잘 준비하고 있을게라는 말 한마디는 자식에게 큰 위로와 존경심을 안겨줄 수 있어요. 자식에게 외면당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선 서로를 지지하고 배려하며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9가지 이야기를 통해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심코 빠질 수 있는 여러 함정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 희생을 강조하는 말, 외로움을 감정적으로 기대는 태도,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비교하는 말투,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 배우자와 손주 교육에 과도한 개입, 조건부 사랑, 시간의 무조건적 요구, 감정 표현 없는 침묵, 그리고 노후에 대한 지나친 의존까지 모든 요소들은 부모가 사랑으로 한다 해도 자식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이런 관계는 언제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하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눈맞춤, 기다림, 그리고 믿음이에요. 부모가 한 발 물러서고 자식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순간 자식은 그 따뜻함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모습이 떠올랐다면 그건 지금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신호예요. 자식이 부모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마음을 되살릴 수 있는 열쇠는 부모의 손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콘텐츠가 여러분께 작지만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마음 깊숙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